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의 시정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 두 분은요, 자신들이 가진 컨텐츠에 비해서 훨씬 말만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섭 대전광역시의회 전 의원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형 대변인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섭 권리당원입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하면은 그 진짜 중앙당 대변인 같아요. 아, 대전시당. 네, 서로 뭐 조금 더 길게 자기 소개하실 건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두 분 원래 잘 아시는 사이세요? 아닙니다. 네, 뭐 여기는 한 명은 내고 한 명은 아닙니다. 응. 아, 모교 선배님 되십니다. 아, 예. 그러시고 평소에 그 생각은 각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다. 뭐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 존재는 아니다. 뭐. 그 정도 존재 아닙니다. 저도 동갑입니다. 그래요. 네. 한번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나면 뭐 칭찬해 봅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칭찬이 아니라 비판을 해보시죠. 그 준비를 안 했는데. 까는 적이니까. 먼저 김동섭 의원께서 아, 우리 김 대변인님 제가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시죠. 비판요? 한번 까보시죠. 네, 일단은 저보다 좀 묵직한 게 아주 제대로 저는 좀 가벼운데 저보다 훨씬 더 묵직해가지고 듬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듬직해 보인단 말. 듬직해 보인다고 그거 했지 뭐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거 할 때 외신 인용 보도한 것처럼 말장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저보다 훨씬 넓어서 유지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 김 대변인께서 가끔 논평 내시는 거 보면은 역시 참 심사숙고 많이 했다. 깊이만 많이 팔려고 한다. 좀 더 넓고 길게 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우리 김동수 의원님 비판 한번 해보시죠. 그 소리 정 PD님이 이렇게 쳐놓으신 덫에 제가 휘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좋은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 또 치예요, 치기? 아니 해보세요. 아니, 존경하는 그 대전대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 잠깐만, 존경하는 선배예요, 존경하는 학교예요. 둘 다죠. 뭐 학연, 지연, 혈연 너무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 당이 좀 그런 거 좀 좋아합니다. 보수가 좀. 예. 이제 그러시고 또 정치 선배님이시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김동석 전 의원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봐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주제를 하나씩 좀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이제 네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갈등 있었던 네, 거, 맞습니다. 그걸 좀 네.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포문 한번 열어보시죠. 네. 뭐 포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제가 코문을 좀 열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은 정말로 코가 벌렁벌렁하게 숨쉬기 참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 안구정화도 잘 됐고 하늘 바라보면 볼 기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얼마 전까지는 사실 어저께 한 2, 3일 전까지는 정말 며칠 동안 한 5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그랬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세먼지 대책 제가 저한테 전권을 주면 할 수 있다. 어떤 대책을? 대책 없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전 가정에 진공 청소기 있죠. 동시에 사이렌 딱 울리면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다 돌리는 겁니다. 진공 청소기를요? 예. 위에다가 하늘에다 대고. 시청자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또 관계기관 또 우리 대전시 다들 그냥 미봉책
뭐 문자만 뭐 엄청나게 와요. 그 미봉책도 아닌 거 아니에요? 미봉책도 없다고 봐요. 문자비도 누가 그러대요? 문자비만 해도 꽤 될 거라고. 그 지난번 작년 지방선거 때 허태정 시장께서 이제 미세먼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지 먹는 하마 플랜이라고 이렇게 내셨었거든요. 그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게 그 전에 유성구청장 시절에 그 차량이 있습니다.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 있어요. 살수차. 네, 살수하고 그다음에 흡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분진 아마 흡입 차량. 그렇죠. 예, 그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였냐면은 정확히 그 10대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허태정 당시 시장 후보의 그 네. 분진 흡입 차량 30대를 상시 운영하고 노면 청소차 운영을 좀 확대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장 산업계의 먼지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한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키높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시민 정보 공개 뭐 이런 거를 2020년까지는 완수하겠다 뭐 이런 게 공약의 주요 골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아 근데 2020년 아직 멀었어요. 예. 근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단계가 사실은 제일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하나 좀 그 칭찬해야 될 부분은 마스크를 좀 배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뭐 노약자, 학생, 뭐 그 아이들한테 그 마스크를 좀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뭐 많은 수량은 아닌데 어쨌든 취약계층에 그런 표시를 좀 낸 것 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급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니까 일부. 예, 일부만. 그게 뭐 잘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나마 조금 액션을 취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좀 전에 그 정 PD께서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움직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산 부족이 이유라고 하면은 그 이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청 공무원분들의 차량을 좀 더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장 본인 스스로 그런 관용차 이용 그 경유차 타시잖아요. 카니발 경유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제 자제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별로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당히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까는 것 같아. 메시지를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메시지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내가 어디에 다 관심 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요즘 그런 메시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정의 여러 군데에서 왕왕 좀 덜그럭거리고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민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이죠.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느끼고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무감각.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 또는 우리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메시지를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시민들한테 안전감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시정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정무적 판단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좀 꼬집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 박자, 두 박자 늦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김태형 대변인께서도 좀 한번 까보시죠. 일단 선배님의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님 말씀이 좀 동문회예요? 너무 좀 공허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 100 마이크로그램서부터 경보 기준이 발생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또 이렇게 말한다고 정부 여당 뭐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서울에 우리 정 PD님이 말씀하신 이부제나 이런 부분들 SBS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서울에 쌓이는 미세먼지 그 양이 147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부제를 한다고 해서 2%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2톤밖에 치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내면 그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부제를 한다고 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볼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예, 예. 몇 퍼센트라도 줄일 수 있다라면은 그 노력은 좀 해봐야죠. 아, 당연히 해야 항상 되는데. 예산 부족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인 분석은 당연히 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당의 미세먼지들은 좀 선제적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질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예, 예. 이거 정말 잘하셨어요. 재난법 네. 어제 본회의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됐고요. 또 신유영 의원께서 국회 저희가 자랑질이니까 성명 썼더라고. 예예예. 어느 의원님이요? 신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신용현.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잘하셨어요. 저희 시당 위원장님이시고요. 혹시 그러시고 또 저희 손학규 대표께서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과거의 정권 문제도 아니고 지금의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범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또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줬어. 2부 네. 아니,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사실 놀랍기도 하고 이게 과거에도 계속 미세먼지 문제는 있었는데 네네. 정작 보면 그게 원인과 그 원인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구 결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슨 예를 들면 뭐 중국 황사가 과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지금 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명확하게 지금 기준이 그렇죠. 무턱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에서 할 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 당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중국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에서는 네. 뭐 탈원전 이것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 많이 돌려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정확한 당론은 아닙니다.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예. 뭐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여야 구분 없이 우리가 대안 대책을 강구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또 그걸 또 아유,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받으셔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책 추진위원장인가요? 뭐 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된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여러분 뭐 우리 방송의 취지는 대전 시정에 대해서 비판해서 갑자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한 것 같은데, 네,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이러면 소소하게 콘 할수 없어져요. 있는 이러면 콘 없어져요.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도시철도 지하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타는데 그런 작은 거부터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차를 타면 에어컨 필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SBS 보도에서 나온 부분인데 공공의 어떤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공공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주려면 미세먼지가 자기 차량보다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전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차량 2부제나 3부제나 이런 걸 실행하시려면은 어떤 공공이 타는 어떤 교통에 대한 미세먼지의 어떤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먼저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반영할 테니까 저를 시작만 해주세요. 아, 네. 별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가 미세먼지 이제 저감 대책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우선은 뭐 이제 LPG 차량도 이제는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끔 뭐 법이 네. 개정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 수소차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혹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늦었는데 뭐 수소차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밀고 있는 것 같고 전기차는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LPG가 이번에 이제 어제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좀 있으면 바로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것 같은데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 네, 타이어에서 타이어. 마모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 예, 타이어 분진.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 발표가 있거든요. 실험을 한 두 그룹을 이제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하나는 전기차 가지고 미세먼지 양을 측정한 거, 또 하나는 일반 차량 가지고 측정을 한 거.
결과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럼 그 타이어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훨씬 상당히 더, 예, 더 많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기 수소차로 전환을 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고 오히려 자동차 산업계에 막대한 그 지원금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을 좀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요번에 미세먼지 그 양이 최고 수치가 많이 나온 게 서울이 아니라 광주예요. 서울은 17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는데 광주는 20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기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바람이 안 불 경우는 미세먼지가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정 PD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시간을 갖고 정부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집행기구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이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다 파급력이 네. 미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원인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첨언을 좀 드리면 그 대전 세종이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농도가 좀 짙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까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셨던 충북 지역이 좀 바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륙의 그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그럼 김동석 의원님의 그 해결책에 따르면은 전 가정이 선풍기를 노는 그렇죠. 또 그래야겠죠. 선풍기 10시에 사이렌 울리면 선풍기 싹 트는 겁니다. 예. 아유, 그럼 그 충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LPG, 전기, 수소차 그럼 물론 당연히 이제 보편화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들이 도심에 안 들어오도록 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코너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요.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하자고 이 코너를 만든 건데 예, 비판을 해야죠. 코너가 미세먼지로 바뀔 것 같아요. 살짝.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러면 코너 없어집니다. 아유, 그 비판해 보세요. 네 시정 마무리. 네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네, 문제가 크고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좀 전에 그 우리가 진단했듯이 차량에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들이 도심에 접근을 좀 가능하면 규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도시숲. 우리 도시공원 있잖아요. 좀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게 월평공원 뭐 월평공원 플러스 뭐 여러 어떤 공원도 있잖아요. 기존에 잘 돼 있는 데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숲 자체를 우리가 부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 미세먼지 탓하기 전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거를 잘 보존하고 끌고 가야 그 나중에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정화를 시키는 건데 어차피 미세먼지는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있는 이상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자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숲을 지키고 그런 그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죠.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 미세먼지가 좋겠죠. 물론 대전시에서 거기에 상응할 만큼 전기차 충전소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대중교통 내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예,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태형 대변인께서 골라오신 비판의 지점인데요. 네, 무상교복 이제 대전에서 무상교복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태형 대변인 아들도 네, 맞습니다. 무상교복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이거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 때문에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갈등이 네네. 많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포문을 열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교육청의 화살로 좀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여태정 시장님과 설동 교육감님의 돈을 누구 주문해서 털어 더 낼 것이냐. 근데 결국에 아련한 것은 50대 50이라는 결과. 결국에는 반반씩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반반씩 하는 결과로 이게 늦게 결정이 되면서 이 조례 통과가 1월 달이 됐어요. 교복 이 조례가 대전시에. 대변인님, 예. 1월 달이 아니라 예? 1월 예, 1월 1월 달. 1월 1월에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대전 역전압. 계속하세요. 아, 예. 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빠요? 기분 나쁠 건 없죠. 표정이. 교육청, 그러니까 이제 교복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도자들은 10월 달이나 9월, 10월 달? 10월, 9월. 근데 이때면 조례가 이제 됐는데 너무 늦게 조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도 하시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또 정말 또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참 이분들도 이제 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아이들 교복을 사면 교복 한 벌 갖고는 못 버텨요. 근데 와이셔츠나 바지를 이제 사게끔 마련인데 두 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복의 동복 상의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의가 비싼데 상의는 5만 원인데 바지가 6만 원이고 와이셔츠가 4만 원이에요. 그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위에서 이것들을 좀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해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알다시피 뭐 물론 김소연 의원이 저희 당 왔지만서도 대전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환영해요?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허태정 시장의 눈치를 보는 부분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일단은 말씀을 근데 드린 바입니다. 무상교복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 되고 있죠. 비판의 그러니까 그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고 비판의 지점이 뭐예요, 그럼 정확하게? 아니 비판의 지점은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럼 정리가 안 된 상황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았던 걸로 중학교행은 이번에는 현물로 지급이 됐고요. 네네. 고등학생은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달라는 입장인데 또 현금으로 주면 또 문제는 좀 있어요. 닥치지 마세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양쪽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잘 조정해서 보다 좋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교복도 보니까 브랜드들이 아, 그럼요. 비싼 거 5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물이나 현금이나 학부형이나 혹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약간 또 갈리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로 이제 하자는 측이 또 있고 또 이제 현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낙찰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자율성이 또 없어진다는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현물로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애환, 애완? 미주원 뭐 애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뭐 김 의원님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제가 가면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같이 혼용하게끔. 그 의원님은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현금이든 현용이든 뭐 현금이든 주면 좋아, 현물이든 일단. 다 주면 좋습니다. 뭐 공짜인데요. 그런데 뭐. 사실 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그 제출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외상으로 이제 처음에 나중에 그랬죠. 외상으로 저희가 교복을 받아 나중에 드리겠다. 교육청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시의회에다가 이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거기 포함을 안 시켜서 좀 소동이 있었었어요. 오늘 또 추경 예산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뭐 무상교복, 뭐 무상급식, 뭐 그런 그 교육행정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그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른데 하니까 그냥 욕 안 먹으려고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도 현역 시절에 그런 부분이 매우 참 안타까웠고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제가 많이 좀 질타도 하고 했는데 씨알이 안 먹혀요. 이제 제가 그 당시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보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너무나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의 좀 그런 그 해묵은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의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유리천장 같은 의사결정 구조가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교 가서 쫙 보면은요. 약간 좀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좀 스피드하지가 않고 다이나믹하지가 않고 그리고 오, 스피드, 다이나믹. 지금 바다를 발로 하는데 여기 바다, 뻘어. 근데 이게 그 좀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가 많이들 이제 그 개혁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안 되는 데가 법조 쪽이 조금 좀 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좀 덜 돼 있습니다. 오히려 군 같은 데는 좀 많이 돼 있어요. 보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교육 현장이 약간 조금 지체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전시정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을 대전시 하는 교육청이 그래서 시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번 그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 다른 건 좀 보수인데 교육 쪽 부분만큼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예.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돈을 어떤 대전시와 교육청이 그걸 서로 누구 주머니에서 싸우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또 그걸 또 그 틈에서 또 시의원들이 조례를 늦게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예. 그 우리 저 교육감님하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하고 사제지간인가 뭐 그거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스승의 그, 은혜. 그 스승의 그 제자시고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니 그 스승님한테 네. 잘 배우셨을 텐데 네. 또 배웠으니까 또 가신 거 아니에요? 제자의 애환을 또 스승님께서 잘 간파하셔야 할 텐데. 근데 결국에 나온 결과가 5대5라는 결과인데 그 결과를 뽑으려고 그렇게 싸워도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보편적 복지 때문에 뭐 사실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사태 계속 겪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 해서 뭐하냐 이거 당연한 뭐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 예. 불만들도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이 항상 어떤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 좀 느린 것 같아요. 예,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따라하는 거에서도 좀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이번에 그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A형 간염이 지금 대전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무상교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예, A형 간염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전국에서 최전데 50배인가 그래요. 대전에 지금 발병 지금 300명 넘었죠. 300명 가까이 네, 넘었을 겁니다. 넘었나요? 넘었을 벌써?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럴 때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사실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은 B형이나 C형 감염은 혈액 감염인데 A형 감염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위생이 좀 불량할 때 주로 이제 걸리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애들이 단체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대전시랑 대전시 교육청하고 이제 둘이 머리를 맞대서 의사협회, 제약회사,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지역의 기업들 우리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한테 예방접종 지원을 좀 하자. 시에서 얼마 예산을 낼게. 교육청에서 얼마 내고 의사협회 조금만 깎아주세요. 제약회사 좀만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질문할 게좀 예, 가지가 예. 있는데요. 어쨌든 무상교복을 시행했던 취지가 애초에 보편적 복지 차원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학생들 간의 어떤 경제적 차이를 교복으로 나누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취지를 적용하려면 현물이죠. 사실 그 현물이 네. 맞는데 네. 근데 또 막상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부분이 참 막막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이제 배합한다고 한 것이 이번에 혼용을 한 거죠. 아. 예. 이제 그 말씀도 하실까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됐습니다. 아니. 아유, 상했습니다, 빈정. 그러니까 이 무상 시리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대전이 좀 뭔가 선도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옴직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계속 따라만 다니죠. 그래서 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더, 지도자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정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이제 말씀 안 까게 해줄게요. 살려드릴 테니까 그 A형 간염 300명 이상이 지금 발병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건 당국이나 그 시장님께서 그 교육감님이나 뭐 그쪽 위생 당국 같이
함께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같이 협의 좀 하고 전국 최초인데 그러면은 예, 그런 이런 좀 사례가. 해서 좀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또 몇 대만 나눈 것 때문에 또 문제. 아니 그건 뭐 그건 상관없어. 그건 그거 어차피 없나요? 지자체가 근데 좀 하기- 비싸긴 네. 해요. 접종하는데 두 차례만 한 10만 원 가까이 아니 들어요, 보통. 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훨씬 더 싼 겁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사회적 비용이 그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됐죠? 예. 끝으로 그러면은 두 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무상 교복 관련된 비판을 한 마디씩 하시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이들에서 쓰여진 어떤 그런 그 복지나 어떤 그런 결정 사항들은 어떤 당리당략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또 급식 사태가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봉산초등학교. 예, 봉산초등학교인데 여기 재밌는 게 그 밝혀낸 게 그 교육위원회 학부모들이에요. 이런 사태 좀 안 나오게끔 교육청에서 좀 더 확실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아이고, 네. 무상교복에서 무상급식으로 또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좀 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의 교복을 좀 늦게 신청을 하니까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막 제가 좀 몇 사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미리 좀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모니터링 좀 하고 너네들 이 교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디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아우트를 잡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현물이든 현금이든 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킨다거나 학생들한테 그거를 구매하게끔 배분하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라든가 뭐 교복 그 학생 그 수요량이 서로 어긋나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을 잘 많이 들어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가장 중요하죠. 예, 엄청 말씀 길게 네. 하시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그리고 교복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좀 학생들 의견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복에 그렇죠. 대한 불만들이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근데 오늘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무상 교복 문제도 그렇고 이게 무슨 당리당략 갖고 싸울 문제가 확실히 아니니까 이렇게 당에서도 협조를 하고 시에서 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도 하고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견제와 감시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둘이가 사이 좋은 거였죠. 네. 주제가. 네. 네, 다음에 좀 다음부터는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피 튀기는 걸로. 제가 정해드려야지 안 되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까는 소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섭 대전광역시의 전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태형 대전시장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도 사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